안녕하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채널의 베이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픈 기억 중 하나인 IMF 외환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IMF 외환위기라 하면 경제가 매우 안 좋았던 시기, 실업자가 많았던 시기,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IMF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랬는데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장난이고, 그럼 지금부터 IMF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는 3저 호황이라고 해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경제가 매우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외국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으로 기술력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는 시스템이었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에 비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익이 생기고 기술력을 증대시킬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물건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미국에서 같은 1달러가 있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이후에 판매량이 더 많아지겠죠? 즉 외국 입장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전보다 한국의 물가가 싸다고 느끼게 되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생산 설비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기술력과 수출력이 증대되어 종합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수출이 증대되자 반대로 우리나라의 자본이 외국에 많이 도입됨으로써 다시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수출이 감소하여 적자가 나기 때문에 환율 조작을 통한 평가 절하가 필요했습니다. 외환위기는 이러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앞서 말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당시 정부는 사치성 수입제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투자로 수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1997년 1월에 달러 화폐의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었고 미국의 내수 경제는 악화되었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출은 더욱 감소하여 물품 판매는 당연히 안 되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더 많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했던 방법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다시 수출력을 증대시키려고 하자 떨어진 돈의 가치 때문에 갚아야 할 돈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수출도 못하고 점점 경제가 악화되었고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품마저 헐값에 판매하는 등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외환보유고에 아직 300억 달러가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유고에는 아무것도 없고 1700억 달러의 빚이 적힌 문서만 남아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OECD에 가입하게 된 대한민국은 본인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고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외환은 계속해서 나라 밖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센 척 잘 사는 척은 혼자 다 한 거죠. 결국 경제는 매우 악화되어 기업들은 폭망하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IMF라는 국제토강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국가가 어떤 단체에 돈을 빌리게 된 것이죠. 빚쟁이가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것처럼 대한민국 또한 IMF에게 경제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한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90여 년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실시했던 국채보상운동을 모티브로 금모으기 운동과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환 보유액을 점차 늘려갔고 조금이나마 경제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 수많은 경제적 조치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심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인 것을 보면 IMF 외환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IMF 외환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IMF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 나중에는 다시 이런 뼈아픈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채널의 베이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주제의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